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의성이 32.1도, 영천과 경주가 31.6도, 대구 31.4도 등 27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비가 오겠고 비는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에 5에서 3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대구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대구시가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탄 뒤에 택시를 타면 1,000원을 깎아주는 제도였는데 효과가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택시 환승 할인제를 도입하면 시스템 구축비를 포함해 첫 해에 82억 원, 이후에는 매년 45억 원 정도씩 들 것으로 봤습니다. 하루 12,000명 정도가 혜택을 봅니다. 문제는 자가용 이용을 줄일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환승제로 자가용을 버리고 대중교통으로 바꾸는 사람은 3,000명뿐이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에서 조금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절차를 거쳐서 환승 할인제가 침체된 택시 산업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자 시장님이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드시 도입되시면 좀 좋겠다. 단기적인 가성비에만 초점을 맞춰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계량적인 분석에 따른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의사결정은 어차피 대구시가 해야 될 몫이고 그런 점에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안에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난해 11월 팀킴 사태 이후 문이 닫혔던 의성 컬링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정식으로 각종 대회와 선수 훈련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성나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 컬링센터 체감 기온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지만 훈련하는 컬링 선수들로 북적입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청각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믹스 더블팀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환경이 너무 좋고 이성군에서요 저희 맨날 훈련할 수 있게 협조해줘서 감사해요. 서로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둘이 동갑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맞아서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딸 수 있어요. 의성군은 그동안 경북체육회와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올해 4월 직영체제로 바꿨습니다. 그 사이 경기장 조명 장치를 확대했고 공조시설을 고쳐 외벽별로 현상을 없애는 등 선수들이 최적의 상태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조명도 굉장히 환하고 스톤도 잘 보이고요. 그리고 얼음 상태도 괜찮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세 유지하고 샷 타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성 컬링센터는 오는 11월 현재 4개 시트에서 국내 최대인 6개 시트를 갖춘 경기장으로 확충되는데 각종 대회와 선수 훈련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선수들이 연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고 그리고 선수 양성과 국제대회, 국내 대회 유치를 통해서 의성 컬링의 메카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성군은 다음 달 컬링센터 정식 개장을 기념해 다음 달 30일 7개 나라 20개 팀이 참가하는 의성 국제 컬링컵 대회를 개최하는 등 컬링 메카 의성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울진군이 전국 공모를 거쳐서 정부의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지로 선정됐지만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로 선정된 울진군 근남면 진봉리입니다. 국비 등 170억 원이 투입돼
26농가가 2,600마리의 한우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미 가동 중인 분뇨 퇴비화 시설을 포함해 자동 악취 저감제 살포기와 차단 방역 시설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읍면별로 한우 농가 단체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전국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됐지만 뒤늦게 인근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환경공해, 두 번째는 지가하라, 그 다음에 360을 거의 2,600대 두가 도로게 되게 되면은 방역을 할 거 아닙니까? 방역, 그 다음에 구제에 오게 되면은 교통 차단도 될 거 아닙니까? 울진군은 어렵게 따낸 정부의 시범 사업을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흩어져 있는 재래식 축사를 한 곳에 모아 첨단 시설로 관리하는 만큼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읍면마다 단지화를 통해 관광 먹거리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축사는 축산 단지화를 해서 거기서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소를 키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우리 이제 금강소 한우 먹으러 울진 가자 이런 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울진군은 적극적인 대화와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해 반대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내 첫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이월드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이후 안전교육과 시설 점검을 위해 오늘부터 사흘간 문을 닫습니다. 이월드는 휴장 기간 동안 전문가를 불러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놀이시설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안전 관련 전문가와 직원을 더 채용하고 안전관리실을 만드는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두고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김천시와 민주노총이 정규직 전환 방식과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안에 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근무 인원 36명 가운데 12명을 줄여서 2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카드게임을 하다 싸움을 벌인 64살 A씨와 59살 B씨를 각각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새벽 3시 30분쯤 대구 칠성동의 한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 카드게임을 하다 말싸움을 벌이면서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B씨도 A씨를 여러 차례 때려 서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지난해보다 30명이 늘어난 145명을 채용합니다. 상반기 70명을 뽑았는데 하반기도 일반 전형 55명, 특별 전형 20명으로 나눠 75명을 추가로 선발합니다. 일반 전형 가운데 21%는 대구 경북 인재로 채울 예정입니다. 현장 실습 제도가 바뀌면서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이 7년 만에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67.1%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